소록도 가는 길 32회. 지욱과 순영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한다. 이제 그들은 필요한 가재도구와 살림살이를 대충 구비해 놓고 집안을 더욱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간다. 다달이 수입이 늘어나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 알이 특난이고 대란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도 높다. 순영은 이제 한 끼의 밥을 먹어도 모든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린다. 예전처럼 된장국이나 찌개 한 가지를 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이나 돼지고기를 거의 떨어뜨리지 않는다. 남편은 참으로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돼지고기를 고추장 양념을 해서 숯불에 구워주면 밥 한 공기를 뚝딱 먹고는 참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다. 순영의 음식 솜씨도 나날이 늘어서 이제는 웬만한 음식은 할 줄 알게 되어 어떤 음식을 하더라도 자신이 생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마을이다. 비록 일반인들의 사회와 격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쉽고 필요한 것들이 없다. 허나 그들 안에서도 그들의 가족들은 찾아와 서로 만나고 혈육의 정을 나누며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집이다. 어느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집이었다.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마을 사람들 누군가의 핏줄이다. 명절 때도 갈 곳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집이었지만 지욱과 순영은 이제 그런 곳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오직 두 사람만의 천국이라는 생각으로 그들만의 생활에 충실한다. 이제 지욱은 양들을 하는데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배우고 익혔다. 다른 집들보다 개사도 더 깨끗하고 알도 많이 낳는다. 그들의 집 또한 다른 집들보다 참으로 아름답게 꾸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곤 한다. 봄이 되면서 늦가을까지 쉬지 않고 다투어 피어나는 꽃들이 집 주변을 환하게 해주고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었다. 지욱의 손으로 인해 두 마리의 계집이 멋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진다. 지욱은 그동안 늘어나는 계란으로 인해 더 많은 계란판과 사료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고 강아지 두 마리를 구해왔다. 진도견 두 마리는 이제 성견이 되어 낯선 사람들이 오면 사납게 짖는다. 이달에는 우리 텔레비전을 사자. 텔레비전을 사자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여유가 있는겨? 순영은 반색을 한다. 그동안 매달 착실하게 집값과 땅값을 지불하고 이제 자신들의 통장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저축이 되어 있는 것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솟구친다. 이제 우리도 그 정도는 누려도 좋다는 생각을 해.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으니 이제는 저녁이면 우리 둘이 서로 다정하게 텔레비전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잖아. 야, 매달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한 가지씩 장만하는 즐거움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벅차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순영은 집안을 둘러본다. 그동안 하나씩 장만한 가구들과 살림살이들이 집안 가득 놓여있다. 이불을 넣은 이불장과 옷장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진 이불과 옷들. 또한 화장대와 속옷과 자잘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서랍장 등이 채워진 집이다. 부엌살림 또한 이제는 풍족했다. 찬장과 그릇들, 전기밥솥, 후라이팬들, 예쁜 물, 컵과 찻잔들이 가지런히 놓여진 부엌은 들어갈 때마다 큰 행복이 밀려온다. 그래,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이제 조금 더 세상이 좋아지면 그때는 우리 여행이라도 마음 놓고 다니면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날도 올 것이야. 참말로 그런 날이 올까요? 아마 머지않아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믿는다. 처음보다도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고 좋아졌는지 생각을 하면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믿소. 그리 되면야 얼마나 좋겠는겨. 그런 세상이 온다면 당신 부모 형제를 찾아보자. 그러나 순영은
가만히 고개를 가로젓는다. 자신의 추한 몰골을 부모 형제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지금까지 잊고 지내던 부모와 형제들이다. 새삼스럽게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욱은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있다. 얼마나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다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리움의 세월이 자꾸만 두꺼워져 갈수록 아내의 마음은 원망 또한 그만큼 커져가고 있음을 잘 안다. 때때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지욱은 가슴이 아파온다. 지욱이 자신은 그 누구를 미워할 대상도 원망할 대상도 없지만 아내의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짙은 그리움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내는 이제 당신뿐입니다. 나를 버린 고향도 부모 형제도 이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순영은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는 자리를 일어서 공판장으로 나간다. 저녁을 하려면 남편을 위해 찬거리라도 사려는 생각이다. 이제 먹는 것만큼은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순영이다. 공판장 앞에는 다른 날과는 달리 사람들이 모여 있다. 순영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발걸음을 빨리 해서 가본다. 무슨 일이 있는겨? 사람들은 누군가를 둘러서고 있다. 저 남산만한 배를 해가지고 어제부터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저러다 아이라도 나오면 어쩌나. 누군가 걱정스럽다는 듯 말을 한다. 아직 젊고 젊은 여자였다. 금방이라도 해산을 할 것 같은 무거운 몸을 잔뜩 웅크리고 겁먹은 눈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본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말을 붙여도 아무런 대꾸도 없으니 무슨 사연인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저 몸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네. 누군가 보기가 딱했던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한다. 그러나 여자는 겁먹은 표정을 풀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 너 이러다 밤중에라도 아기를 한 데서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서 일어나 나하고 우리 집에 가자. 도움을 주려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대자 여자는 더욱 몸을 웅크리며 물러앉는 태도를 취한다. 순영은 그저 그 모든 것을 지켜본다. 순영은 문득 문희옥 아주머니가 떠오른다. 자신이 사경에 처해 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보살핌을 주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여자 앞으로 가서 앉는다. 나랑 우리 집에 갈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힘들제? 여자는 가만히 순영을 바라본다. 자, 내 손을 잡고 일어서 봐. 난 니를 도와주고 싶은데 나를 믿제? 여자는 순영이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선다. 순영은 사람들을 해치고 여자를 잡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딘다. 여자 또한 안심이 된다는 표정으로 그런 순영을 따른다. 순영이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오자 지욱은 놀라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무슨 일이야?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공판장 앞에 있다 카던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도통 말을 하지 않으니 웃지 알겠는겨. 순영은 여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이름이 뭔지 말할 수 있겠나? 여자는 도리질을 한다. 순영은 여자의 모습을 살펴본다. 언제 씻었는지 참으로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다. 우선 씻어야 안 되겠나? 여자는 순영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듯 집안을 둘러보며 눈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리 온나. 순영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욕실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의 옷을 모두 벗겨내고 깨끗하게 씻기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쓰지 않고 있는 건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조금 쉬고 있거라. 내 퍼득 먹을 것이 가지고 올게. 얼마나 굶었는지 알 수 없는 여자에게 밥보다는 죽을 준비한다. 예전에 문희옥 아주머니가 하던 대로 굶은 사람에게는 밥보다는 죽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 났던 것이다. 순영이 죽을 끓이고 있는 부엌에 지욱이 들어온다. 그동안 나가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제 곧 출산이 되어가는 모양이라고 하던데 당신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다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올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요?
내도 문희옥 아즈매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니 우선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오늘이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옆집 아즈매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웃지 안 되겠는겨. 잠시만 지돌리소. 얼마나 굶었는가. 우선 죽이라도 먹이고 속을 달래야 밥을 해서 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영은 죽과 물김치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간다. 여자는 편안하게 누워있다 순영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난다. 우선 죽으로 속을 달래야 한대이. 어여 묵어봐라. 여자는 잠시 죽 그릇을 바라보더니 정신없이 죽을 퍼먹는다. 순영은 말을 시키지 않고 여자가 죽을 먹는 모습을 지켜본다. 문희옥 아주머니도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여자의 처지가 참으로 불쌍해져 온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임신을 한 몸으로 어디를 어떻게 떠돌아다녔는지. 여자의 피부는 온통 까지고 벗겨지고 긁힌 자국들이 많다. 더 줄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순영은 그릇을 가지고 나가 죽을 더 담아온다. 그렇게 여자는 두 그릇의 죽을 비우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얼굴이 된다. 푹 한숨 자그라. 순영은 여자를 쉬게 한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을 생각한 것이다. 순영은 부엌으로 나가 저녁을 준비한다. 여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욱 신경을 쓰며 준비한다. 저렇게 무거운 몸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깝다. 저녁이 준비가 되었는데도 여자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있다. 순영은 남편의 밥상을 먼저 챙겨 방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당신은 안 먹고? 한 사람분의 밥상인 것을 보며 지욱은 묻는다. 어서 먼저 묵소. 내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함께 묵을랍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당신도 먹지. 지금 자는 사람을 깨울 것도 아니고 우선 밥을 먹고 기다려봅시다. 지욱은 순영이 함께 밥을 먹기를 바라고 있다. 순영 역시 자는 사람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터라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상을 치우고 나서 다시 여자가 있는 방문을 열어본다. 여자는 그때까지도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있다. 밤이 늦어서야 여자는 잠에서 깨어난다. 순영은 밥상을 차려서 가지고 들어간다. 배고프제? 밥상을 본 여자는 다시 상이 놓여지기가 무섭게 밥을 퍼먹는다. 천천히 묵어. 그러다 체하면 큰일 아이가. 그러나 여자는 순영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정신없이 밥을 먹는다. 그렇게 여자는 아무런 말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곤 한다. 밖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말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순영이 묻는 말에도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다. 순영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며 먹을 것을 해준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 또한 고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영이다. 그렇게 일주일을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는 것을 거부한다. 와, 입맛이 없노. 그러나 여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밥상을 거부한다. 순영은 근심이 되지만 어쩌지 못하고 그냥 여자를 지켜본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